네,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냐는 취재진에게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한편 버닝썬에 이어 클럽 아레나에서도 마약 유통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손석희 대표가 19시간이라는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기자들에게 차분하게 질문하라는 등의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사는 어떻게 한 번으로 잘 끝난 겁니까? 아니면 재소한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한 말을 보면요, 두 가지 정도를 물었는데요. 그 뭐 사실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증거는 좀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근데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고발인 신분에다가 또 피고발인 신분, 또 뭐 고소도 당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19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인가,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예. 원래가 이제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는요, 다른 증거가 마땅치 않은데 진술 증거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웅 그 프리랜서 기자죠. 예. 이 기자가 낸 증거들을 보면 녹취록, 녹취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서가 있고, 예. 그다음에 CCTV 파출소 앞에서 그 CCTV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석희 대표가 어떤 증거들을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공갈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거액의 요구를 받았다, 또 정규직 취업에 청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본인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루된 혐의만 해도 뭐 공갈 미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배임까지 한 번에 다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19시간이면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조사가 됐을까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토요일 아침이죠. 7시 40분 아침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이죠. 예. 2시 40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19시간이면 그중에 물론 식사를 좀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간단한 사건 같으면 몇 시간에도 끝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손석희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만 봐도 처음에 이제 지난달 1월 10일이죠. 예. 그때 그 상암동 일식집 식당에서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신고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다시 그 폭행치상죄, 그다음에 또 협박, 그다음에 명예훼손 네. 이런 것들로 김웅 씨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라고 하는 분이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치게 되면 굉장히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고발 당하거나 고소 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고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웅 씨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이제 공갈 미수와 협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피고발인, 피고소인 신분으로서도 조사를 받았고 또 고소인 신분으로서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혐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손석희 대표의 혐의들 중에서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일식주점에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2017년에 있었던 과천에서 주차장 사고, 이 부분에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일식집 주점에서의 그 폭행이라고 하는 거, 예. 19년 1월 10일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폭행죄가 되고 그다음에 진단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김웅 씨 말이 맞는 것인지 손석희 대표가 말이 맞는 것인지가 어디서 엇갈리는 것이냐면 손석희 대표는 그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때가 이제 그 2017년 4월 16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과천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걸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취재를 빌미로 해서 자신에게 정규직을 청탁한다든지 내지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것이 손석희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웅 씨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웅 씨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이제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자 오히려 다른 언론사에 제보할 것에 두려움을 느낀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시야에 넣으려 했고, 즉 JTBC에 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말을 듣지 않자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2017년 4월 16일에 있었던 그런 어떤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 그거의 어떤 내막, 진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뭐 동승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폭행에 이어지는 동기가 무엇인지, 과연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폭행이라든지 협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협박이나 공갈 미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동승자 여부가 본래 일보다도 더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따로 조사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죠. 하죠. 동승자를 갖다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이 이 어떤 사건의 어떤 핵심은 아니니까요. 다만 그 동승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내막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예.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좀 관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김웅 씨가 공개한 그 녹취록에 보면은 손석희 대표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제시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는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과연 어떤 그 취재를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할 수 있었는지 예. 아닌지, 이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어떤 조사는 간단하게라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뭐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혐의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조사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손석희 대표는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본인의 결백을 좀 주장하면서 끝까지 좀 가겠다, 이런 명백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뭐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협박, 이런 것들은 신고죄나 또는 뭐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서로 뭐 끝내겠다 그러면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배임죄가 들어 있고요, 공갈 미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지금 또 폭행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모르겠으나 전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석희 대표가 그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지라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던 네. 나영석 PD라든지 정유미 배우, 예.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걸 예. 인용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사를 거기에 그대로 투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손석희 대표는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을겠으나 네.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이제 거의 모르는 국민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구책 중국인 여성 애나라는 여성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이 클럽 버닝썬이 이제 불타는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점입 가경, 불타는 의혹, 불타는 범죄, 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애나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는데, 원래 애나라는 사람은 그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그 고소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강남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았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한 달 정도 완전히 종적을 감췄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자진 출두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애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대학을 좀 다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버닝썬 클럽에서 MD라고 합니다. 예. 예. MD라는 게 뭐냐면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을 유치한 대가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공급하고 스스로 투약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MD의 입이 지금 열리면 수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다시 이제 MD를 한번 이번에 1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한 거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더 불러서 과연 MD와 이 버닝썬 클럽의 관계, 그러니까 또 NR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마약의 유통 경로, 뭐 이런 거, 또 그 마약을 갖다가 투약하거나 또 사간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찰의 입장이죠.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전에는 고소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었다가 다시 네. 조사를 하게 된 건데 이번에 좀 유의미한 진술이 좀 나온 건가요? 어떨까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애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나는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클럽에서 애나를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예. 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약이 유통됐다는 것은 뭐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애나가 그 지갑이라든지 주머니라든지 이런 데다가 K라고 불리는 신알약을 가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애나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 완전히 부인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나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이 클럽 말고도 강남 일대의 여러 클럽에서 이 MD들이 한 곳에서 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마약이 폭넓게 유통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애나는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요하다면 이 버닝썬 관계자들 또 운영자들을 모두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버닝썬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영업 담당하는 한모 씨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불러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마약 검사도 했습니다. 모바일 예. 검사, 소변 검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방향이 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클럽 전반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이제 종료했다고 하죠. 예, 어제 날짜로. 예. 2월 16일 날짜로 이제 종료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리 종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지금까지 버젓이 하다가 사실 이제 종료를 하게 된 것이 그 한 사람이 버닝썬 클럽에서 근무하던 엑스터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네.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아마 그러자 더 버티지 못하고 문을 일단 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경찰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성추행, 성폭행, 그다음에 거기서 찍은 동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다든지 예. 예. 수많은 지금 의혹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연예인이 관계됐다든지 그다음에 이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이 유통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나라는 사람은 그 고소인 조사만 잠깐 받고서 그야말로 조사를 하나도 안 받고 활기를 쳤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다음 경찰과의 그 유착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MD의 활동 범위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경찰도 수사를 좀 범위를 확대시켰는데 클럽 아레나에서도 마약 유통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서울 경찰이 아닌 부산 경찰이 서울에 와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아레나라고 하는 곳은 부산 경찰에서 한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레나의 직원들이라든지 거기 또 뭐 프로콜포 고객으로 왔던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정보를 입수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부산 경찰이 서울에 와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약의 유통 경로가 굉장히 넓게 여러 경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닝썬 같은 데에는 이런 NR을 비롯한 MD를 통해서 됐다면 예. 또 다른 아레나 같은 데서는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 하룻밤 사이에 클럽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마약이 널리 퍼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도 적발 건수가 전년과 대비해서 6배 이상 지금 마약 관련해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의 청정국으로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마약이 폭넓게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신종 마약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GHB라고 부르는데 물뽕이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물에 타서 과거에는 이제 그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제를 이용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이나 술에 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의사대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술에 타서 물에 타서 먹이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물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먹이고 나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몹쓸 짓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물뽕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클럽에서 폭넓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을 유치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이 예. MD라는 사람들이 고객을 유치하면 그 일부를 수수료로 받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 고객이 뭐 돈을 많이 쓰고 가면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이 MD가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애나가 심지어 뭐 아까 애나라는 사람 말이죠. 예, 중국인 여성. 예, 중국인 예. 여성 예. 하루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약이 더 아주 그 활기를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유통이 쉬워졌다. 그다음에 또 투약이 쉬워졌다. 그다음에 자기 의사가 아닌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이것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와 연관되게 됐다. 이런 어떤 경로를 거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마약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6배. 네. 6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사는 이제 은밀하게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한데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이라든지 다른 마약사 기관과 공조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고 공조 수사를 하면서 아주 치밀한 계획 수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더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이 마약사의 어떤 온 힘을 기울여야만 이 마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GHB 그 물뽕이라는 약이 흡수가 빠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술에 타가지고서 먹으면 나중에 이제 혼 상태처럼 거의 이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깨고 나면 내가 그것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이죠. 예. 근데 보통의 이제 히로폰이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마약들은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하면 이게 쉽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물뽕 GHB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적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정보망을 갖다가 이용해야 돼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마약은 원래 정보망을 총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하는 현장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그 투약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즉각성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 이렇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이 마약사가 현장성, 즉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망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유통망을 뿌리 뽑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유통망인데요. 그 돈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활개를 치는 거예요. 쉽게 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또 돈을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걸 사들이고 또 비싼 값으로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클럽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유통망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포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혹시 이 경찰과의 지금 유착 의혹이 있잖아요. 예. 이 유착이 됐다면 이 유착된 경찰들 일명타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그런 어떤 현장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면 오늘 뭐 마약 수사 나간다, 단속을 나간다. 네. 그러면 그 수사가 잡기가 완전히 다 힘들죠. 헛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 내지는 이 수사진에 혹시라도 이 마약단과 연계가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발본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